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 1에 이어서 챕터 2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count if까지 했었죠. count if 첫 번째 것. 자, 이번에는 count if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ount if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매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자 수가 여기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1000명 이상인 인원은 몇 개이냐 라는 겁니다. 1000명 이상인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는 주시고요. 함수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죠. cou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를 꼭 뒤에 붙여 주셔야 돼요. 함수 마법사 부르러 가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 주셔서 함수 마법사가 호출이 되면요, 레인지 뭐라 그랬죠? 범위 설정해라. 어디의 범위요? 구매자 수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자 수의 자료를 블럭을 설정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가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여기 블럭을 잡게 되면 D5에 땡땡 D12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매자 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요, 요거는 이름 정의, 우리 파트 1에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서식 설정에서 이름 정의를 구매자 수, 요 부분을 블록 잡아서 여기에서 구매자 수로 이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 이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블럭을 이렇게 잡지 않고요, 여기다가 직접 구매자 수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블럭 설정하지 않아도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름 정의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식이죠. 조건식은 반드시 따옴표가 붙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0명 이상 그랬습니다. 1000명 이상. 우리 챕터 1에서 여기 무슨 이상이라는 거 식이 어떻게 됐죠? 크거나 같다. 요 식 이렇게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따옴표를 주시고요, 크거나 같다 1000. 자, 이렇게 내용을 써 주셔야 돼요.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 문제 자체에서 보시면요,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1000명 1 쉼표 000 뒤에 명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 1000명이라는 요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서 1 쉼표 000 쓰신 다음에 명 넣으시면 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건식에서 무슨 숫자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만 넣으셔야 돼요. 쉼표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식 양쪽 무조건 따옴표로 주셔야만 조건식으로 컴퓨터가 받아들입니다. 따옴표가 없으면 조건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외는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양쪽 모두 다 주어야 된다. 그래서 확인 주시고요. 그러면 3명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입고된 자료의 개수, 날짜, 여기에 있는 이 날짜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count if 넣어 보겠습니다. 는 넣으시고요. count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함수 마법사 호출해 주시고요. 조건 위에 range 나오죠? 블럭 설정 어디요? 날짜 이후라 그랬기 때문에 입고일자를 이렇게 블록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입고에 대한 입고일의 데이터를 블럭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이후 우리 이상 이코르 이후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이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후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작거나 같다, 이하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식을 넣어 주셔야 돼요. 수식을. 그래서 그러면 따옴표 주시고요. 크거나 같다 얼마입니까? 2020 빼기 10 빼기 01 2002년 10월 2020년 10월 1일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주시면 두 개가 있네요. 10월이 한 개와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ount if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함수 내용이고요. 요거 말고 최근에 이제 함수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 그 난이도 있게 나오는 함수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count if와 average라는 요 함수를 두 개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함수를 한 개만 이용했죠. 이제는 두 개 이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클릭하시고요. 먼저 count if로 함수를 꺼내야 됩니다. 는 주시고요. count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함수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호출하겠습니다. 클릭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고량이 여기죠. 재고량 여기 있는 이 재고량이 평균 이상인 상품의 개수, 평균 이상은 몇 개냐? 여기에 있는 이 재고량을 합계를 구하고 다시 평균을 해서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평균 값을 비교해서 이 평균보다 큰 자료는 몇 개이냐, 이상인 자료는 몇 개이냐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별도로 또다시 주어질 때 조건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선 range라는 곳은 블럭 설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블럭을 설정하겠습니다. 클릭해서 range 부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블럭 설정해 주시고요. 크리테리어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하는 방법. 함수를 여기서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의 개수 이후 여기 보시면은 평균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를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옴표 닫겠습니다. 따옴표 닫아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겁니다.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여기서 문자를 붙여라 하는 요 AND 기호, AND 연산자라 그럽니다. 요거를 AND 연산자. 그래서 숫자 7 위에 있는 AND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여기에 있는 요 함수를, 자동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없어요. 기존에는 우리 AND 함수라든가 max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사용했었죠. 그런데 함수 속에서 또 다른 함수를 추가할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함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AVER AG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AVER AG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커서를 여기다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커서를 가운데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커서를 가운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평균을 구하셔야 되냐 하면 재고량이죠. 그래서 재고량을 이렇게 다시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되면 됩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 그리고 나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확인 주시면은 8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8개 나오면 안 되죠. 8개, 여기 함수 제가 뭔가 틀렸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다시 불러볼게요. 함수 마법사 부르시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H5에서 H12가 아니고요, G5에서 G12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재고량의 평균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량. 예, 제가 요거 잘못 실수했네요. 예,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블럭 지우시고요, 다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G5에서 G12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 주시면은 2개가 나오네요. 예, 2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um if를 이용한 count if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m if입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는 sum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함수 마법사 불러주세요. sum if는요, 조건을 주어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해라, 숫자의 합계를 구해라 라는 게 sum if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count if하고 동일합니다. 단 맨 끝에 합계를 구할 숫자의 범위를 하나 더 지정하는 인수가 있습니다. 자, sum if라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합계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range 똑같죠? range는 범위 설정해라. 조건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보장구라는 이 데이터를 찾아서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요 자료 중에서 보장구라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의 합계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구매자 수의 합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와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와 여기에 해당되는 요 자료를 서로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ange는 블럭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식이죠. 조건식 따옴표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옴표 주시고요. 보장구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도장구라고 데이터를 조건식을 입력해 주시고요. 앞뒤에 따옴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um range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range는 어떤 거요? 범위라 그랬죠? range가 범위, 무엇? 합계 구할 자료의 범위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면은 구매자 수라 그랬기 때문에 구매자 수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매자 수를 블럭 설정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주시면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는 주시고요. sum if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꺼낼게요. 클릭 range 나오죠. range 범위를 지정해라. 무엇에 대한 범위죠? 조건에 대한 범위. 여기에서는 구매자 수가 900명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매자 수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갈게요. 얼마 이하다? 따옴표 주시고요. 조건식 따옴표 반드시 주시고요. 이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900 쓰시면 됩니다. 900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90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 무엇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재고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sum range에서 세 번째 인수에서 sum range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요 합계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sum if하고 count if가 같이 나왔네요. 자, 요 sum if하고 count if 요거 쓰는 방법이에요. 요게 문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판매 금액이 10만 이하인 구매자 수의 평균을 구해라. 구매자 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요. 요것도 지금 현재 함수가 두 개가 됐죠. 우리 여기에서 count if하고 average 이렇게 썼죠. 그런데 얘는요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 평균 계산 공식이 합계 나누기 개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sum 함수, sum if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count if 따로따로예요. 함수가 따로따로. 우리 여기에 썼던 이 함수는 count if 속에 average 함수가 쏙 들어가지만 얘는 따로따로 쓰는 함수입니다. 우선 먼저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는 넣으시고요. sumif 해서 함수 마법사 함수 이렇게 넣어주고 함수 마법사 불러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불러내시고요. 이 상태에서 range 똑같습니다. 어디죠? 무엇에? 판매 금액이 1000 이하인 판매 금액이 1000 판매 금액 여기죠? 여기서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조건은 10만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주시고요. 작거나 같다
10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0만 이하. 중간에 쉼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숫자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만. 자, 그 다음에 sum range. 평균을 구할 게 구매자 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자 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합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um range에서는 구매자 수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sum if하고 sum은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sum if하고 count if는 따로따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다가 함수를 추가하시는 나누기 count if 함수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셀을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함수의 데이터 숫자 입력 계산 입력란에 가서 수식 입력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클릭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 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나누기 넣으셔야 돼요. 슬래시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IF 함수 마법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함수를 입력합니다. count if 여 앞에 는 하고 count if 쓰시는 분은 안됩니다. 는은 맨 앞에 한 번만 딱 쓰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는은 맨 앞에 한 번만 씁니다. 나머지는 는을 넣지 않습니다. 함수에. 그래서 여기 클릭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이제 불러냅니다. 이렇게 함수 마법사 불러냈죠. count if 어디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판매 금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운표 주시고 조건은 얼마죠? 작거나 같다 10만 이하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함수가 두 가지 동시에 사용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 속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와 함수가 별도로 이용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의하실 점 또한 여기에서 함수 속에서 함수 꺼낼 때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함수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셀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로 넘어와서 클릭을 한 후에 이렇게 함수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ount if와 sum if에서 조건식 넣을 때는 따옴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숫자에다가 쉼표를 중간에 넣으시면은 안 됩니다. 숫자를 중간에 넣으시지 말고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 챕터 2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챕터 3에서는 여러분들도 여기 요 이후에 있는 내용을 또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수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전체를 또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때 입력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